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나누는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니라는 말에 어떤 감정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언니가 되었습니다. 2살 어린 그녀는 저를 늘 그렇게 불렀고, 저 역시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연락이 오면 저도 반가운 마음에 기꺼이 나갔습니다. 언니,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언니가 먹고 싶은 걸로 해요. 이런 말들이 참 예뻐 보였고, 언니니까 당연히 밥값은 제가 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을 할 때면 그녀는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방을 뒤적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내가 언니니까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계산대 앞에 선저, 그리고 뒤로 빠진 그녀. 커피 한 잔 정도는 살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먼저 계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녀도 마음을 표현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인간관계고 따뜻한 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의문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건강한 걸까? 아니면 나만 계속 주고 있는 걸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계산자라는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식사 후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잘 먹었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 말이 고마워서 또 그 말만으로 마음이 풀려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밥값은 여전히 제가 냈습니다. 커피값도 언제나 제가 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처음 몇 번은 괜찮습니다. 10번쯤 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20번쯤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여전히 웃으며 계산했고, 그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일까요? 아니면 나 혼자 착한 사람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항상 말로는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엔 자기가 사겠다고, 꼭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지만 확실한 상대의 성애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싼 식사가 아니어도 좋고,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기다림은 점점 허무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 호의 위에 너무 편하게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순간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아, 드디어 그녀도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구나. 조금은 기뻤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근처 작은 카페 앞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테이크아웃으로 아메리카노 어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카페였고, 그녀는 그곳에서 커피를 사서 공원 벤치에서 마시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커피라도 사주겠다는데 싶었습니다.
싫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커피를 마셨지만 돌아오는 길엔 어쩐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기대했던 건지, 그 기대가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저 조금 더 피곤한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또다시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이번엔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맨날 얻어먹기만 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번엔 조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스스로 대접하겠다고 말한 날이었거든요.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과일 한 봉지를 사서 그녀 집을 찾았습니다. 언니, 금방 차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주방으로 갔고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들려온 소리는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라면 봉지를 뜯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라면 2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거창하게는 못했어요. 라면이라도 같이 먹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는 또 무거워졌습니다. 라면 한 그릇. 저는 그것을 먹으며 고마움과 서운함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오늘 마트 세일하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어차피 살 것도 있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처럼 제가 운전했고 그녀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1도 많대요. 같이 사서 나눠요. 가는 내내 그녀는 마트에서 사고 싶은 것들을 줄줄이 이야기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먼저 카트를 잡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생필품부터 간식, 주방용품까지 이것저것 담다 보니 카트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저는 제 물건을 따로 모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계산해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오늘 카드 안 가져왔어요. 어떡하죠? 언니가 제 것까지 같이 계산해 주면 안 될까요? 집에 가서 바로 송금할게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저는 멈출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 그녀의 몫은 약 15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죠. 차에 짐을 싣고 집에 도착하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지금 애들이랑 밥 먹고 있어서 좀 이따가 보낼게요. 그날 저녁이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깜빡했겠지라고 넘겼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자 저는 결국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저번에 장 본 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15만 800원이에요. 부탁드려요.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아, 맞다. 언니 미안해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그리고 잠시 뒤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니 15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800원이 모자랐습니다. 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쩐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허탈해졌습니다. 800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그녀의 태도, 그리고 그간의 관계 전체가 그 작은 숫자에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길까?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엄마들끼리 모이는 소규모 모임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점심을 함께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 동네 소식,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엄마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회비가 있습니다. 각자 2만 원씩을 걷어 식사와 커피 비용을 나눠냅니다. 다른 엄마들은 모임 날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회비를 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말합니다. 언니, 저 집에 가서 송금할게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말을 들으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메뉴를 고를 때면 다른 엄마들은 대체로 비슷한 가격의 메뉴를 고르곤 합니다. 자연스러운 배려이고 눈치도 보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그녀는 꼭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본 뒤 가장 비싼 음식을 고릅니다. 심지어 몇천 원 차이만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메뉴보다 꽤 가격 차이가 나는 고급 메뉴를 고릅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대부분 아메리카노를 시키지만 그녀는 가장 비싼 메뉴를 시킵니다. 가끔은 디저트까지 추가하곤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저는 꼭 한 번쯤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또 회비 늦게 내겠지. 이번엔 어떤 메뉴를 고르려나. 그녀가 먼저 떠오른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 엄마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써 웃으며 넘기고 속으로만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녀와의 관계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이사 가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요. 이제는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건 축하할 일이죠. 기쁜 일이니까 축하해 줘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저는 그동안 그녀의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마트 장보기까지 대신 계산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더니 결국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 나니 무언가 속았다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어떤 형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여유가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했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과 라면 한 그릇, 그리고 늘 나중에 줄게요였던 돈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편하게 얻어먹을 수 있는 언니였고 라면 한 그릇 차려주면 충분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떠난다고 하니 솔직히 시원섭섭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니니까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내어줄 필요가 없겠구나.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속에 남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는 이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주고받을 줄 아는, 조금은 미안할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관계는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던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한쪽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언니니까 괜찮다고 넘겼던 일들. 다음엔 내가 살게요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던 날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애써 웃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마음에는 가격이 없었지만 상대는 그것을 습관처럼 소비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끝에는 서운함만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란 내가 줄 만큼 상대도 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요? 밥값을 누가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서로가 헤아리는지가 중요한 것처럼요. 이제는 저도 배웠습니다. 주고 나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관계라면 그건 계속 이어가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늘 주기만 하며 마음 한켠에 허전함을 안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그쯤은 괜찮겠지라며 외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겐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 일이 됩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 고마움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당신도 그리고 나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밥값이 마음값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